여기는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로컬 편집장 윤준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로컬 발행인 김혁주입니다. 네, 코로나19 덕분에 로컬이 조용합니다. 아무래도 대면할 일이 많은 쪽 업계에서는 좀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팟캐스트라는 저희만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오늘도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희안입니다. 네, 다들 말이 짧아지셨어요. 제가 진행을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김 기자입니다. 아, 네.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이 말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이렇게 비산한다고 하잖아요. 침 튀길까봐 걱정하는 그런 부분도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 멀찍이 떨어져서 앉았잖아요. 앞 사람과의 거리가 지금 1m 이상 떨어져 있어요. 2m래요. 2m인가요? 네. 아, 좀 비말 튀는 게 2m 조금 더 이상. 뒤로 가서 이렇게 하죠. 예. 네. 여튼 뭐 책상 길이로 봤을 때는 2m까지는 안 돼도 한 1m 50cm씩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안전한 환경 속에서 녹음을 해보려는 건 아니었는데 원래 여기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였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저희 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뭐 로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왔는데요. 자, 프로 참석러이신 남희아님 오늘 특별히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하셨네 또 네. 오셔서. 네, 그리고 오늘의 주제를 도와주실 저희 개건 에디터 김 기자님도 모셨습니다.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도 출연하려고 하지 않는 이 시기에 출연하신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BTS입니다. 오. 놀랍네요. BTS라니. 아니 코로나 때문에 리액션도 이렇게 예. 그럼 뭘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되죠? 방탄입니다. 우와 이런 리액션을 네, 바라신 거예요? 그런 리액션을 원했는데 예, 일단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BTS의 공연이 취소됐어요. 아, 통탄한 일입니다. 저희 친구들도 엄청 광클릭으로 이제 티켓팅에 성공을 했는데요. 우울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방탄 팬들은 대단한 게 그 티켓 취소된 금액을 또 다시 기부를 하는데 썼더라고요. 아, 맞아요. 기사 봤어요. 한 네. 4억 정도 야. 기부하셨다고. 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BTS 팬들의 기부에 이어져서 기부들이 지금 막 행렬이 막 이어지고 있어요. 아, BTS 티켓 취소분을 기부하겠다라고 하면서부터 연예인 기부가 이제 줄줄줄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거 모르셨죠? 몰랐네요. 왜 이러죠? 아무 관심이 없는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네, 제가 예. 그래서 제가 BTS가 대단하다,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방송 특별히 BTS를 주제로 특별 편성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화하기 좀 어려운 주제인 게 BTS의 거대한 팬덤들이 들을까봐 걱정인 거죠. 네, 사실 BTS 방송이 아니거든요, 저희께. 살려주세요. 뭘요? 예. 매도당할까봐 겁나요. 덜덜. 저 네. 우리 아미가 좌표 찍으면 죽습니다. 예. 네, 행사가 취소되기 전에 또 우리 남유아님께서 DDP에서 열렸던 BTS 전시회를 보고 오셨다고 그래서요. 제가 아주 운 좋게 예약을 사전에 하고서 가야 되는데 마침 취소표가 생겼나 봐요. 해서 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또 마침 저희 개건 에디터 김 기자님께서도 그 BTS 전시회를 취재를 하고 오셨다고 그래가지고요.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가 막힌 우연이 있을 수 있나라고 하면서 방송을 이제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남희아님께서 전시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 커넥트 BTS라는 제목의 전시인데요. 이 전시는 BTS를 주제로 진행된 서울, 그리고 뉴욕, 런던, 베를린,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렇게 5개국 5도시와 22명의 현대 예술가를 연결하는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글로벌 프로젝트 전시예요. 전 세계에서 BTS의 가치나 철학에 공감하는 아티스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한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또 총괄은 한국의 이제 이대현 큐레이터님이 하신 그런 글로벌 프로젝트 전시입니다. 아, 네. 근데 자칫 잘못 알면 BTS 뭐 뮤직비디오나 BTS 뭐 브로마이드만 깔려 있는 그런 전시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전시의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BTS가 뭐 생각을 했던 인권에 관한 거 그런 철학들에 공감한 아티스트들이 작품들을 이제 전시를 해놨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냥 커넥트라는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진행이 되고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그리고 언어 그리고 문화의 차이와 한계를 넘어서 전 세계를 연결시킨 그런 프로젝트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방탄과 아미와의 관계 그리고 뭐 전 세계 아티스트들이 방탄의 철학으로 하나가 된 것 이게 아주 의의가 있는 그런 전시였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전시였길래 일반 대중들이 그냥 우르르 들어오는 거를 막고
예약되신 분들만 들어올 수 있게 했는지. 아, 그 DDP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은 데다가 작품이 이제 가운데 다섯 개국에 있는 그 아카이브 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변부에 한 3작품 정도 크게 공간 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전시를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근데 DDP라고 하면은 그 외계에서 뭐 우주선이 착륙한 것처럼 거대한 그런 공간인데 막상 이 전시 공간은 되게 좁았다는 거군요. 네, 그 DDP 안에도 공간이 되게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는 데다가 여러 층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 공간은 그 중에 일부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공간이 되게 협소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공간 전시라는 표현을 했는데 도대체 어떤 전시이길래 공간 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현대미술이라는 게 관객이 체험을 해보고 뭔가 좀 추상적이면서 어떤 공간에 이제 들어가서 작품을 보는, 대표적으로 그린 옐로우 핑크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약간 비닐하우스? 원통형의 비닐하우스 안에 한정된 인원만 들어가서 그 비닐하우스를 안개가 다 채우고요. 구역마다 색깔이 있는 안개를 발산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색과 뭔가 빛에서 그 영감을 받은 작가의 활동, 그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뭔가 경계를 넘어서 연결점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한 그런 작가의 의도가 있는 작품이래요. 그래서 세트 안에 한정된 인원들만 들어가서 체험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좀 인원 제한을 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전에 남희안님 인터뷰를 할 때 그 대공을 전공하셨다라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농반 진반으로 용접장이 만나셨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게 저처럼 이제 이런 미술이나 이런 예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 네. 이런 전시다라고 하면은 뭐 그림을 그려서 전시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방금 설명하실 때 갑자기 비닐하우스가 나오고 네. 뭐 안개가 나오고 네. 뭐 핑크 옐로우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러니까는 상상이 잘 안 되는다고나 할까요? 그게 이제 현대 예술의 새로운 조류인 건가요? 저희가 아는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예전부터 대중예술과 뭔가 순수예술 간의 간극이 엄청 크게 있었어요.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사이가 점점 이제 좁혀져 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게 뭐 다다이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삶을 예술로 살자. 막 이런 운동도 있고 이랬었는데 그 운동이 그 대중들한테 그렇게 크게 결감이 되진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앤디 워홀이 등장하면서 팝아트 아시죠? 네네네. 그 마릴린 먼로 이렇게 네네. 그리고 또 무슨 캠벨 수프 같은 거를 그려가지고 작품화를 했는데 그것도 뭔가 소재가 대중적이긴 하지만 가격이 이제 대중적이지 못한 그런 정말 간극이 일어났었고 했었는데 이제는 방탄이라고 하는 주제로 대중들과의 소통을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을 벽을 허문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2019년도 중후반부터 지금 2020년도 초반까지 좀 새로운 대중예술과 순수예술 사이에 새로운 이슈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약간 미술품 옥션 같은 데서 나온 얘기인데 그동안의 옥션에서 이제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을 떠나서 예술품을 사고 소장했던 분들은 연령층이 높았던 분들인데 최근에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급부상하면서 세대 간의 다른 예술품을 선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작품에 큰 의미를 원래 갖고 있지만 부여해서 연령대가 높으신 투자하는 분들이 소유했다면 지금은 BTS 아미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술 작품에 투자하겠다라는 계층이 새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 작품의 가격들은 떨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그래피티나 아니면 일반 대중적인 문화랑 콜라보한 예술 작품들이 굉장히 옥션에서 높은 가격대로 거래가 되고 있대요. 또 그런 부분이 재밌어지는 게 예전에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의 격차는 이런 부분이었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확 와닿는 지점,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을 다루는 건 일반적으로는 대중예술이라고 불렀었고 순수예술은 정말로 예술을 추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그리고 탈물질주의 사회로 오면서 경계가 사라진 거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용을 추구하기보다는 가치 중심적인 소비라든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경계가 점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예술과 또는 순수 예술과 BTS의 콜라보라는 의미, 콘서트라는 의미, 뭐
공연이라는 의미 떠나서라도 전시의 의미 쪽으로 확장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형태의 현대 예술이 BTS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도대체 BTS 그리고 또 커넥트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그게 좀 더 궁금해지는데요. BTS 자체가 사실 예술, 문화, 철학 이런 세계관, 사고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들이 앨범을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곡을 쓸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는단 말이죠. 예술 작품을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뭐 책을 읽는다거나 그런 문화 현상들과 접점을 만들어 본다 해서 커넥트 BTS라는 제목을 붙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BTS와 기존의 뭐 무슨 철학이나 예술과의 커넥트인가? 아니면 뭐 또 다른 커넥트인가? BTS가 가진 사상과 접점을 만들어 본다라는 의미에서 커넥트 BTS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게 좀 피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BTS가 얼마나 문화 산업에서 파급 효과가 크면 전 세계 5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 전시를 하겠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BTS가 갖고 있는 역량을 떠나서 시대 정신을 BTS가 담고 있다는 생각이 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BTS 얘기하면 기사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아미분들도 그렇고 보통 말씀하시는 건 BTS 만트라잖아요. 그래서 Love Yourself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Speak Yourself 얘기도 하니까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아도 된다. 또 내 스스로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라는 이 시대 정신 자체를 담고 있는 굉장히 큰 의미의 제가 항상 주장하는 컨테이너 역할을 BTS가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수많은 컨텐츠들이 이 BTS를 통해서 흡수되고 재구성되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BTS 앨범을 계속 보다 보면 본인들의 성장기를 곡에 계속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학교 생활하고 학창 생활을 누릴 때부터 자기네들이 이제 점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또 맞닿으면서 또 고민하는 부분들을 계속 앨범으로 풀어내고 있거든요. 이런 뭔가 파편들이 이어봤을 때 그 마블 시리즈 같은 뭔가 서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하 소설이나 그 마블 시리즈가 하나 그냥 한 곡, 뭐 한 부분 요거만 봤을 때는 의미를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가 중요한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이걸 다 연결해서 봤을 때 이 뭔가 BTS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그 아미들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전 세계에 있는 아미들이 또 연결이 되고 또 이런 전시도 그런 하나의 뭔가 사건인 것 같아요. 그게 열려서 또 전 세계의 주요 도시를 거치면서 이제 열린다는 점, 그게 이제 커넥트라는 의미 같아요. 예, 커넥트의 의미가 이제 예술과 BTS뿐만 아니라 아미들과 연결, 도시와 연결 이런 의미가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아미는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 거예요? 도대체 전 세계에 왜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거죠? 무슨 방탄 팬이요.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설마 그 아미를 뭐 대한민국 육군 할 때 육군으로 알고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아미를 관찰하면 재밌는 지점들이 눈에 띄는데 그냥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팬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계세요. BTS 뭔가 음악이 좋아 했는데 아미 내에서 새롭게 재교육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음악이 좋아서 접근했지만 야, 시대 정신은 이런 거야. BTS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린 서로를 사랑해야 돼. 내 스스로를 사랑해야 돼라고 끊임없이 컨텐츠 교류를 하면서 새로운 조직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새로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혹시 김 기자는 뭐 아미들을 만나서 취재해봤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친구가 아미입니다. 아, 네. 입만 열면 방탄소년단 얘기해서 피곤해요. 그게 다예요? 네. 새롭게 발견했다든가 뭐. 뭐 새롭게 발견했다기보다는 이제 방탄소년단 내에서 이제 관심을 갖는 책이나 아니면 문화 예술 현상 관련된 뭐 전시를 보러 가기도 하고 아니면 책을 사서 꽂아놔요. 보지 않더라고요. 그 방탄과 관련된 굿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종의 굿즈 개념으로 사는 거죠. 이번에 융의 영혼의 지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아니면 데미안도 그렇고 사서 꽂아 놓더라고요. 그리고 모셔놔요. 그러니까 읽으려고 시도는 했대요. 시도는 했는데 5장을 넘기면 자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그런 뭐 기존의 철학이라든가 뭐 예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BTS가 재해석한 것들을 아미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 그렇죠. 원작을 방탄이 재해석하고 그 재해석
제작한 원작을 다시 따라서 아미들이 책을 구입하기도 하고 그 원작이랑 또 방탄이랑 해놓은 걸 비교해서 자기들이 새로운 산물을 낳기도 하고 재밌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콘텐츠의 상호 교환성이 있는 건데 BTS 아미의 연령 분포도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예전하고 좀 다른 상황들이 있어요. 연령대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도 이 BTS의 철학에 매료돼서 오히려 예를 들자면 뭐 아들이나 딸을 따라서 뭘 들어 하다가 진입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세계관의 공유 자체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동감이 가고 BTS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새롭게 생기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상황도 좀 보이고요. 그러면은 이번 그 커넥트 BTS 같은 경우에도 그 방금 얘기 나온 아미들의 문화 현상과 비슷한 건지 아닌 건지. 글쎄요. 비슷하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또 다른 재해석된 현상이라고 보고 싶거든요. 저는. 네, 맞아요. 재해석된 현상이라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파편들을 이어서 연결을 했을 때 거기에 그 BTS 컨텐츠의 특징이 항상 간격과 뭔가 관객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입할 수밖에 없는 뭔가 리액션을 할 수밖에 없는 컨텐츠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BTS들이 올리는 컨텐츠나 이런 거를 보면 리액션을 좀 유도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아미가 다른 뭐 팬클럽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이 친구들은 그런 그 부트캠프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뉴얼이죠. 만약에 우리가 BTS 신곡이 그 라디오에 요청을 했는데 거절했을 경우 매뉴얼, 뭐 몇 번 거절했을 경우에 매뉴얼, 이거를 굉장히 세세하게 매뉴얼을 짜가지고 프로그램화 해놨어요. 그래서 정말 군대처럼 침입을 하는 거죠 거기에.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연을 보내서 그 외국 라디오까지 해가지고는 틀어달라고 하고 멤버들이 컨텐츠를 만들면 실시간으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서 외국 팬들이랑 공유하고 뮤직비디오에서도 거기에 대한 상징성을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그 비하인드 뭔가 스토리에 대해서 팬들끼리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을 하고 그걸 또 공유하고 그런 이제 뭔가 팬덤 집단이 더 결속력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커넥트 BTS는 얄팍하게 그 아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겠다는 상술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이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이 BTS의 아미다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 정신을 담은 특별히 기획된 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BTS가 리액션을 일으키는 컨텐츠를 만든다. 아미들도 그렇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선에서 보면 이번에 BTS 콘서트가 취소가 되고 취소되자마자 기부 행위를 했다라는 그 행위 자체도 일종의 리액션이네요. 넓게 보면은 BTS의 공연이 있든 없든 아미들은 BTS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리액션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BTS 팬들의 기부가 되면서 그 이후로 기부 행렬들이 이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리액션인 거고 또 시대 정신의 어떤 흐름을 만드는 게 바로 이런 BTS의 팬덤 현상, 아미 현상이 아닌가, 단순 팬덤이 아닌 게 아닌가. 이거 되게 심오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TS의 앨범 활동을 보면 특정 시점부터 기점으로 해서 팬들하고 상호 교류하는 쪽으로 가사가 변해요. 그러니까 세계관의 완성은 BTS가 하는 크리에이티브의 완성이 아니고 아미가 나머지 부분을 다 같이 해줘야만 이 세계관이 완성된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단순히 이번에 그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한국에 오게 될 아미들로 인한 어떤 관광 특수라든가 이게 사라졌다 산업적인 것 때문에 슬퍼했는데 아미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콘서트 한 번을 못 볼 뿐인 거지 BTS의 세계는 계속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기부 행위도 어째 보면 아미들이 BTS를 즐기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복잡한 겁니다. 되게 생각이 복잡해지네요. 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에이터가 가진 굉장한 영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어떤 정치인도 하지 못했던 세계 평화가 BTS로 인해서 발현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K-팝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한국적 특성이 있는 지역 특수성을 가진 콘텐츠인데 글로벌 보편성, 인류 자체가 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류 보편적인 세계관과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글로벌한 보편성을 가진 대중 음악이 되었다는 게 BTS의 성과 같습니다.
기존 아이돌 음악 같은 경우에는 보통 흐름을 보면 시대 비판 같은 경우에도 한국 사회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국 사회에 있는 한국 청소년들을 타겟으로 가사를 썼다는 느낌이 많은데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사를 번역을 해보면 전 세계 그 시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코드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당연히 글로벌로 퍼지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팝, 한류 이렇게 로컬 콘텐츠와 글로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얼핏 이제 90년대 중후반에 판소리 명창 박동진 할아버지 나오셔가지고 우리의 것이 좋은 것이였나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세계화 뭐 이런 걸 얘기를 했던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용어가 글로컬이었거든요. 예, 그런 개념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심오해지고 있는데요.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2부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더 진행해 보도록 하죠.